오늘의 미니클립은 역사상 최장기간의 항공작전 롤링 썬더에서 가장 큰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저공의 왕자 F-105 썬더 치프의 이야기입니다. 이 빠르고 강력한 전폭기는 조종사들로부터는 서드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었죠. 1955년 처음 선보였던 썬더 치프는 냉전의 라이벌 소련에 대한 핵폭격을 목표로 탄생합니다. 1950년대 미 공군은 핵전쟁에 대비한 항공 전력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전략폭격기 사령부 소속의 대형 전략폭격기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었죠. 하지만 미 공군은 덩치가 큰 전략폭격기와는 별도로 공기 밀도가 높은 저공에서 마하 2급의 빠른 속도로 비행해서 소련의 심장부에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날렵한 전폭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죠. 이것이 썬더 치프의 탄생 배경이었으며 오로지 낮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날기 위해 탄생한 전폭기였습니다. 따라서 고속 비행에 어울리는 가늘고 긴 날개와 마하 2의 고속 비행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동체를 가지고 있었으며 추력이 13톤에 달하는 J-75 터보제트 엔진이 장착됩니다. 오로지 속도를 추구한 썬더 치프는 전술 핵폭탄을 동체 내부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면서 항력이 크게 줄어들어 저공에서는 그 어떤 기체보다도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 무렵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무거운 1인승 전투기였던 F-105는 마하 2.15의 속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잠깐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로 알려진 적도 있었죠. 성능에 만족한 미 공군은 양산을 허가했으며 이 기체는 F-105B라는 제식 명칭하에 1958년 실전 부대에 배치됩니다. 제작사인 리퍼블릭사는 2차 대전 당시에 용명을 떨쳤던 P-47 썬더볼트와 한국 전쟁에서 활약했던 F-84 썬더제트를 개발한 항공사였으며 F-84의 후퇴입 버전 썬더스트리크를 개발했었는데 자사가 개발한 전투기에 썬더를 붙이는 전통에 따라 F-105는 썬더 치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미 공군은 썬더 치프를 전투 폭격기로 분류했지만 고속 성능만을 추구했던 썬더 치프는 공중 기동성이 크게 떨어졌으므로 전투기로서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전술 핵폭격을 위한 폭격기였죠. 물론 기수에 고정 장착된 M61 발칸포가 있었지만 이것은 최후의 순간에 대비한 방어용 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핵전쟁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전술 핵폭탄을 운용하는 장비들의 고장이 속출하면서 골칫거리가 되자 썬더 치프의 미래는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이 무렵 베트남의 전황이 나빠지면서 전폭기 전력이 부족했던 미 공군은 확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썬더 치프의 핵폭탄 운용 능력을 제거하고 재래식 폭탄을 탑재하도록 개량하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리퍼블릭사는 즉시 내부 폭탄창을 제거하고 내부 연료 탱크를 증설해서 항속거리를 늘렸으며 재래식 폭탄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버전의 썬더 치프를 개발합니다. 이것이 F-105D 썬더 치프였으며 6톤에 달하는 폭장량을 자랑하게 되는데 2차 대전 당시의 주력 폭격기였던 B-17의 폭장량을 넘어서는 수치였죠.
송킹만 사건으로 미국이 북베트남에 대한 항공작전을 결심하게 되면서 F-105 썬더치프는 태국의 비행장으로 전진 배치되었으며 롤링 썬더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북베트남을 향해 출격하게 됩니다. 이 무렵 미공군에게 있어서 가장 믿을만한 전폭기였던 썬더치프는 롤링 썬더 기간 동안 북베트남의 하늘로 3만 회가 넘는 출격 횟수를 기록했으며 미 공군이 실시한 북폭 작전의 75%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북베트남의 방공망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위험한 하늘로 날아가야 했던 썬더치프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썬더치프의 손실은 무려 334대에 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체 전력의 40%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과부제족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지만 이것은 썬더치프의 성능이 문제라기보다는 수행했던 폭격 임무가 워낙 위험했기 때문이었죠. 센츄리 시리즈의 형제 F-104 스타파이터는 불안정한 비행 성능으로 인해서 비행사고가 속출하면서 역시 과부제조기로 불리게 되었지만 F-105는 미군기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던 것으로 F-104 스타파이터와는 서로 다른 이유로 과부제조기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전투 손실된 썬더치프의 85%는 북베트남의 대공포화에 걸려 격추됩니다. 이것은 썬더치프가 미 공군기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치였죠. 한편 썬더치프는 미극이와의 공중전에서도 흥미로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무거운 폭탄을 장착하고 폭격 임무를 수행하던 썬더치프는 미극이의 요격으로 23대가 격추됩니다. 하지만 반격에 나선 썬더치프 조종사들은 무려 31대의 미극이를 격추시킨 것으로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썬더치프의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일격이탈 전술로 거둔 성과였으며 앞으로 진행될 불타는 하늘의 베트남 항공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베트남 항공전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던 썬더치프와 용감한 조종사들의 이야기는 항공전사의 전설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명작 항공 애니메이션 에어리어 88에 등장하는 F-105 썬더치프의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애니메이션의 설정으로는 남베트남의 패망 이후에 남베트남 조종사였던 응웬 반첨이 F-105를 몰고 외인 부대에 합류했다는 설정이었는데 실제 남베트남 공군은 F-105를 운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설정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조종사의 이름인 응웬 반첨은 북베트남 공군의 최고 에이스 응웬 방콕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응웬 방콕은 미그 21의 에이스로 베트남전 기간 동안 미군기 9대를 격추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리어 88에서는 F-105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타이트로프 작전에서 해리어 AV-8과 교전한 상황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썬더치프가 편해력이 좋았던 해리어와 근접 공중전을 피하면서 속도를 이용한 일격이탈 전술을 사용해서 격추하게 되는데 베트남 전쟁에 전운을 적용한 리얼함과 상상력을 절묘하게 조합한
명장면이었죠. 에어리어 88에 등장한 F-105는 특징적인 타이거 스트라이프를 가지고 있었는데 원작 만화에서는 약간 다른 도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라모델로는 원작 만화 버전이 판매되고 있으며 나름 모델러에게는 인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F-105 썬더치프에 대한 미니 클립이었습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